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병원 심장혈관내과 김동민입니다. 얼마 전 47세 남자분이 두근거림과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발작성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항부정맥 약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후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심방이 조화롭게 수축하지 못하고 심방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숨이 차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심방세동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 외에도 혈액의 저류 등으로 인하여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이 심장 안에 생기고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은 심부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며 나아가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무서운 부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작 당시 심전도를 시행하지 못하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으로 심방세동을 포착하여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여러 가지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심장병, 폐질환, 고혈압, 갑상선 질환, 당뇨, 수면무호흡 등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연관된 질환이 있다면 심방세동과 같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혈전 예방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정상 심장박동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심장박동수만 조절할 것인가입니다. 심부전, 고혈압, 당뇨 등이 동반되어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예전에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등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혈전 예방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상 박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항응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전 예방 치료는 혈액을 묽게 함으로 출혈의 위험성을 키웁니다. 하지만 대부분 혈전 예방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 혈전의 위험보다는 출혈의 위험보다는 혈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심장박동으로 돌려놓는 치료는 대부분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경우나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심방세동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 심방의 변화가 적은 경우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경우나 심방세동 유병 기간이 긴 경우, 심방의 변화가 심한 경우는 정상 박동으로 돌려놓기보다는 심장 박동수만 조절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정상 심장 박동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직류전기를 이용한 전기충격요법,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항부정맥 약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부작용이 많아 오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류전기는 일시적으로 정상 심장박동으로 돌려놓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상 박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항부정맥 약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해서 전극도자 절제술은 정상 심장박동으로 유지시키는 효과가 우수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거나 발작성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거나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적은 경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전극도자 절제술은
여타의 부정맥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한 시술로서 3차원 심장 지도화 장비라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또한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술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적으나 안전한 항부정맥 약제를 먼저 사용해보고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안 되고 심방세동이 재발하는 경우에 전극도자 절제술을 고려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극도자 절제술의 효과에 대한 대규모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전극도자 절제술이 좀 더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방세동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